공기를 마신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름하여 초고농도 산소수. 과연 과학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공기를 마신다는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 몸이 특히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산소 문제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산다는 건,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쉬는 그 숨이 과연 항상 충분할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중 하나가 바로 폐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인데 이게 서서히 조금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라고는 하는데 좀 씁쓸하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 여기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갈비뼈를 포함한 가슴 전체, 흉곽이라고 하죠? 이게 점점 뻣뻣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숨 쉴 때 쓰는 근육 힘이 약해지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 자체가 원래 고무풍선처럼 쫙 쪼그라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새로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물에 녹아있는 산소, 이 용존 산소를 아예 마셔버리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기서 용존 산소, 영어로는 DO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물 안에 기체 상태의 산소가 얼마나 녹아있냐 이걸 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쓰는 단위는 리터당 몇 미리그램이냐 또는 ppm 이런 단위를 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 표를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마시는 수돗물 있죠. 거기에는 산소가 리터당 한 5에서 7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른바 산소수라고 파는 제품들은요, 무려 30에서 많게는 120mg까지 들어있다고 해요. 와,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죠? 바로 이 점을 내세워서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 회사에서 초고농도 산소수를 팔고 있는데 광고를 보면 그래요. 그냥 이 물을 마시기만 해도 우리 몸에 부족한 산소를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과학적 질문이죠. 좋아요. 물에 산소가 엄청 많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우리 몸에 흡수되냐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마신 물에 들어있는 산소가 어떻게 위나 장에서 혈관으로 쏙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에이, 그게 말이 돼?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장 흡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원래 산소는 폐로 숨쉬어서 얻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나 장의 벽을 통해서 산소가 혈액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뭐랄까, 우리 소화기관이 아가미처럼 물속 산소를 빨아들인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라는 게 또 재밌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양이나 쥐, 토끼 같은 동물들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장을 통해서 산소를 넣어주니까 혈중 산소 농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특히 어떤 토끼 연구에서는 물에 녹은 산소 농도가 리터당 45mg 이상 되니까 꽤 효과적으로 흡수가 되더라.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동물 실험에선 그렇다 치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과연 사람한테는 어땠는지 실제 임상시험 데이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한산소수 제조사에서 직접 돈을 대서 진행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 실험을 디자인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실험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실험 참가자의 혈중 산소 포화도, 그러니까 SpO2랑 심박수를 재고요. 그 다음에 산소수나 그냥 보통 물을 한 잔 마시게 해요. 그리고 딱 1분 있다가 다시 재는 겁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혈중 산소 포화도는 올라가고 심박수는 내려가는 걸 보여주겠다. 이거였죠. 이때 쓰는 장비가 바로 이겁니다. 맥박 산소 측정기라고 하는데 아마 병원 같은 데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손가락에 딱 끼우기만 하면 바로 혈중 산소랑 심박수가 나오니까요. 아주 흔하게 쓰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제조사 쪽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야겠죠. 제조사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연구진이 내놓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 일본 준텐도 대학에서 발표한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혈중 산소 포화도. 운동을 하니까 두 그룹 다 수치가 떨어졌는데 산소수를 마신 쪽이 덜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정말 미래의 새로운 수분 보충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럴싸한 과대 광고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내리기 전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42억 달러. 2022년에 기능성 물 시장 규모가 이 정도였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조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있는 시장이라는 거죠.